자, 2강의 4번. 이게 자칫 어떤 스토리 같은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 단어부터 적어볼게. fierce는 종종 나오는데 사나움, 맹렬한 이런 거야. 필요하면서 초록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광분하면 막 초록색 불빛 나오잖아. 이 불빛이 어디냐면 눈 속에 있어. 그러니까 죽어가는 늙은 늑대의 눈 속에 들어있는 맹렬한 이 불빛. 이게 reflected, 반영한다는 의미는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원래 reflect는 반사하다거든. 반사한다는 것은 나타낸다는 거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나타낸다. 그렇게 넘어가야 돼. 반사. 눈빛이 뭘 나타낸다는 건 눈빛이 상징한다는 건데, 어떤 것인데 이미 알려진 to her, 누구에게? 오로지 늑대가 여자야. 늑대와 산이 나오네. 늑대가 살아가는 건 산만이 알고 있는, 이렇게 보여요. 어떤 것인데 그게 알려져 있지? 오로지 그 늑대와 산에게만 알려져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산과 늑대만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늑대가 불꽃을 확 쏘는데 본인이 이게 뭔지 알고 있고, 산도 이게 뭔지 알고 있단 말이야. 산은 자연을 의미하겠지.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냥꾼 알도 레오폴드가, 센스는 동사로 쓰면 감지하다야. 감지하다. 이 사람이 감지했던 것은 그 자신의 이해, 본인이 가진 이해가, 쌍코마 일단 빼봐. 본인이 뭔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did not have, 이 본인의 이해는 가지고 없구나. 이해의 내용에 이런 게 없구나. 이해 속에 지혜가 없구나. 좀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야. 그 늑대가 가지고 있고 산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는 이해할 때 못 가지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나는 저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늑대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초록색 불빛을 산과 늑대는 하는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 사냥꾼이 그런 걸 직감한 거야. 중간에 삽입은 feel of us, 본인의 이해야. 동격이야. 본인의 이해는 뭐냐면 더 적은 늑대가 있을수록 더 많은 사슴이 있다라는, 이게 사냥꾼의 이해야. 이거 포인트야. 사냥꾼이니까 늑대를 사냥할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이해 속에서 늑대를 잡으러 다녔냐면, 아, 내가 늑대를 많이 잡으면 사슴이 늘어날 거야. 그런 이해만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이해가 늑대와 산의 지혜는 못 미친다 그랬어. 그럼 사냥꾼의 생각이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본인이 늑대 많이 잡아 죽이면 사슴이 늘 거야 라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직감한 거야.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뭐만 죽였겠어? 늑대만 죽였겠지. 그래서 늑대를 막 죽여 없애다가 마지막 늑대가 남았는데, 나오잖아. 그 죽어가는 늙은 늑대니까 마지막까지 버텼겠지. 그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사냥하면서 늑대가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눈빛을 딱 보냈는데, 그때 이제 사냥꾼은 지금까지는 난 늑대 잡는 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 늑대 눈빛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됐는데?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사냥꾼의 생각은 뭐였어? 늑대 많이 잡으면 사슴이 늘어날 거야. 이거 뭐 잘못됐는데? 마지막 늑대 잡으면서. In the wolf's eyes, 그 늑대의 눈 속에서 보고 깨달은 거죠. 레오폴드는 saw the need. 늑대의 눈 속에서 레오폴드는 필요성을 보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본 거야.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기까지는 사냥꾼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사냥꾼이 놓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산과 늑대야. 근데 사냥꾼이 잘못 생각한 게 뭐였냐면, 늑대가 사라지면 사슴이 늘 거다. 그럼 논리를 전개해봐.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이 틀렸으면 늑대를 잡아 죽여도 사슴이 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늑대를 죽였더니 오히려 사슴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면은 지문이 이제 완성되는 거지. 그래서 다르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 이게 이제 사냥꾼의 생각과 똑같은 거야. 사냥꾼이 인간이니까 늑대 많이 잡아서 사슴을 늘리자. 이 생각이 should acknowledge. 자, 인간의 행동과 가치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동물과 무엇이 돼 있음을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함을 acknowledge는 인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야. 아, 이게 단순하게 늑대를 죽여서 사슴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광범위하게 동물들과 상호 의존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환경과 그리고 인간. 아, 여기까지네. 동물과 환경과 인간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Good behavior. 좋은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쳐진 생각이겠지. 지금까지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good behavior.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바로는 이제 드디어 깨달았는데 선생님 이상해요. 원래 realize는 Z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 왜 S죠? 이렇게도 써. 그러니까 organize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analyze 이럴 때 S로도 써.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가 깨달은 좋은 행동이라는 것은 이거였어. which is sustained. 어떤 행동이냐? 바로 유지시키는 integrity. 완전 무결성이고 stability, 안정성, 그리고 땅의 아름다움. 좋은 행동이라는 거 잘 봐. 좋은 행동이라는 것은 이게 명사야, 명사. 이게 누굴 받는 거냐면 행동이야. 좋은 행동은 행동이야. 그리고 이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정확히 말하면 좋은 행동이란 이러이러한 행동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야. 어떤 행동? 인티그리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면 5가지를 다 고려하고 갖추어서 이루어진 완전 무결성이야. 다시 말하면 이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완전 무결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갖출 요소가 다 들어있는, 보통은 외울 때 인티그리티 그럼 통합성, 완전 무결성 이렇게 외우거든. 자, 여기서 상징하는 건 자연의 완전 무결함. 즉 인간과 동물과 환경이 모두 맞아 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온전하고 완전 무결함이 인티그리티야. 누구 하나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 그럼 사냥꾼의 생각이 잘못된 거지. 늑대도 있어야 되고 사슴도 있어야 되고 산도 있어야 되는데 늑대를 없애버리고 사슴을 늘리자고 했으니까 이건 완전 무결성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구나. 온전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게 곧 아름다움인 거지. 이 땅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사냥꾼의 깨달음, 마지막 늑대를 죽이면서 뒤늦게 깨닫는 장면을 지금 글로 표현한 거야. 자, 레오폴드는 was employed.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냐면 employ 해야지, 고용하다. 이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었어. 뭐 하려고? 원래 목적은 늑대 사냥이 아니야. 숲을 뭐 하라고? 관리하라고 고용됐었거든. 원칙적으로 for 뭘 위해서? 이 숲은 이것도 잘못된 거야. 여가 활동으로 사슴 사냥꾼들 위해서 개발된 숲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슴을 늘리려고 늑대를 죽인 거야. 하지만 세상에 어떤 숲이 사슴 사냥꾼을 위해서 존재하는 숲이 어딨어. 근데 이제 이런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고용됐으니까 부득이하게 늑대를 잡아 죽였던 거야. 씁쓸한 얘기야. 그래서 그는 sad about, 착수하다. 어떤 작업에 착수해서 고용됐으니까 killing the deer's predators. 그 사슴의 포식자, 즉 늑대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바로 그 사슴의 포식자 늑대, 그리고 산악사자라고 해서 표범 같은 거야. 얘네들이 이제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퓨마라고 하나? 퓨마? 퓨마라고도 하지만 마운틴 라이언이라고도 해. 원래 사자는 초원에 사는데 숲에 사는 사자라고 해서.
자, 하지만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웃긴 게 뭐냐면 deer population, 사슴의 개체는 no longer held in check by predators. 하지만 사슴의 개체 수가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느는 게 좋은 게 돼야 되지. 포식자가 없으니까 늘긴 늘 거야. 근데 어느 정도로 뭐 돼야 돼? held in check라는 것은 확인상에서 확인상에서 뭔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딱 잡혀 있는 거니까 이게 held in check라는 게 그 억제되는 거야. 억제가 맞을걸? 억제 맞아. held, hold가 잡다지. 막 늘어나려는 것을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잡아주는. 그래서 held in check는 확인 속에서 잡혀 있지. 노런 거니까 안 와서. 의도는 결과는 맞았어. 퓨마하고 그 누구야 늑대를 죽이니까 사슴이 늘긴 늘었어. 근데 어느 정도 늘어야지. 어? 그러니까 held in check 어느 정도 억제는 돼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포식자들에 의해서 억제가 안 된다고. 원래 자연 생태계에서는 늑대의 개체수가 있으니까 사슴의 개체수도 적당히 억제가 됐겠지. 근데 얘가 늑대를 다 잡아 죽였으니까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모두 억제. 인간 사냥꾼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있겠어? 당연히 사슴 개체수는 exploded,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사슴이 늘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야, 사슴이 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 산이 초토화 되는 거야. 옛날엔 그 풀이 자라는 속도에 맞추어서 뜯어먹을 수 있는 사슴의 개체수가 억제가 됐는데 늑대를 잡아 죽이니까 사슴이 너무 늘어서 아주 그냥 풀떼기 나무 하나 떼기도 없는 거야. 이제 사슴이 너무 늘어서. 그래서 폭발했고 결과적으로 result in이니까 심각한 데미지를 초래했다. 사슴은 좋을지 몰라도 숲과 땅에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거야. 전체 생태계는 무너졌다 이거지. 자, as his interest grew to include conservation and ecology. 그가 생각한 관심사는 그의 관심사가 이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고 그의 관심사가 점점 포함하게 돼. 이제는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던 보존이라는 개념과 생태계라는 개념이 포함되면서 그의 관심 속에 그러면서 레오폴드는 conclude 기억나? 뭐하다? 무슨 결론을 지었어? 숲은 두려워한다. 뭐를 더 두려워해? 숲은 사슴이 더 두려운 존재야. 누구보다? 늑대보다. 그지? 전체 생태계에서는 사슴이 더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늘려놨으니. 자, as only the mountain. 산만이 has lived 오랫동안 살았다. 뭐 할 정도로? objectively. 객관적으로 그 늑대의 하울, 울부짖음을 들을 정도로 오래 살았다. 라는 문구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산처럼. 자, 산만이 모든 걸 들었다는 건 뭐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게 산이지. 그러니까 산은 지금 늑대 많다고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 애야. 왜? 오랜 역사 동안 봐왔으니까. 산이라는 존재는. 그럼 우리가 산처럼 생각한다는 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냥 나무만 보지 말고 어디까지 다 보는 거야. 전체를 다 보는 생태계 전반을 훑어보는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레오폴드라는 사냥꾼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다가 늑대를 많이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산이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산처럼 전체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구나 하면서 보존과 생태계 쪽에 관심이 생겼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산처럼 생각한다는 건 뭔가 생태계 전체를 포괄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5번 답 한번 볼까? appreciate가 뭐였어?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거지. 바로 interconnectedness. 그냥 처음 봐도 알겠지. interconnectedness. 어떤 단어야? interconnect. 상호 연결성. 따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elements in ecosystems 나오잖아. 어떤 생태계 속에서 각각의 요인들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게 누구였어? 산, 늑대, 사슴, 사냥꾼 중에서
이 산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산처럼 생각한다는 건 이 생태계 전체의 구성 요소를 다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 선생님이 단어만 좀 잘 알면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자, 그럼 4번 했고 이제 5번 들어갑시다. 5번이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그 밑에 단어는 불러주지 않아도 독해 연습할 때처럼 꼭 정리하고 가야 돼. 사실 선생님 요번에 수능에 딱 두 지문 중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쌤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난 말해줄 수 있어. 방금 했던 4번하고 5번 중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내 생각에는 요거 나와.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러면 수능 문제라는 게. 그만큼 좋은 지문인데 한번 꼼꼼히 눌러서 보자. 뭐 아는 게 많이 나오잖아. deal with 뭐. 아는 건 너무 봐. 크라닉이 뭔지 알아? 만성적인 거야. 반이어 적어놓자. 이건 만성이고 만성의 반대가 뭐야 우리말로? 만성의 반대가 뭐야 태영? 급성. 그래서 우리 너네들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 생기는데 만성 위험은 잘 낫지 않아. 계속 달고 사는 거야. 급성 위험은 뭐야? 갑자기 뭐 잘못 먹고 순간적으로 아픈 거야. 급성 이런 거야. 급성 질환들이 보통 응급실 뛰어가는 거야. 됐지? acute라고 해. acute. 수능이 나와. 이것부터 생각해봐. 소재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요. 만성적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이런 거 맞아? 스트레스의 성격이 이거 맞아? 어댑티브는 뭐야? 어댑트가 뭔지? 어댑트. 적응하다 아니야? 적응하다. 그럼 어댑티브는 뭐야? 적응하기 쉬운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앞에 MAL 붙었지, 말. 이거 무조건 네거티브 한 단어야. 말 붙으면. 응? 근데 반대말이 뭔지 알아? 말의 반대가 뭔지 알아? 혹시 단어 모르는 거 나왔는데 이거 붙어있으면 마이너스로 생각하라고. 말의 반대가 베네야. 베네 뭐라 그랬어? 베네. 좋은 거야. 그래서 카페 베네가 좋은 카페야. 그리고 우리 이드 갈 때 베네핏, benevolent, beneficial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야. 저기 그 마녀 애니메이션 있잖아 디즈니. maleficent 할 때 그 말. 펑션이 기능이지. 말 펑션이 뭘 것 같아? 말 펑션. 오작동이야. 그러니까 말이 마이너스라고. 그럼 이건 뭐야? 적응을 해 못해. 스트레스의 성격이 부정응적인 거 맞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아무리 우리가 받았을 때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잘 안 돼, 안 돼.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특징이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성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 중에서 만성 스트레스는 참 오랫동안 겪었는데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끝까지. 어떻게든 이 다루기 힘든 적응하기 참 어려운 스트레스를 어거지로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 당연히 뭐가 오겠어? 우리를 어디까지 밀어붙이겠어? 우리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 첫 줄이 중요한데 되지도 않는 스트레스를 끝까지 어떻게 다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한계점에 봉착한단 말이야. 멘붕이 오는 거야 그때. 응? 자, 그럼 이 디스가 뭔지 알겠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라고 했어. 이런 일이 뭐야? 다루기 힘든 스트레스를 다루다가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보통 이럴 때 번아웃이 온다고 하잖아. 왔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두뇌와 신체는 그때 갑자기 턴온 켜버려.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이해가 쉬울 텐데 컴퓨터 막 블루 스크린 뜨고 뭔가 이렇게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어. 그럼 갑자기 무슨 모드 들어가? 안전 모드 들어가는 거 봤어? 안전 모드 뜨잖아, 그지? 그럼 컴퓨터가 안전 모드에서 돌아가긴 하는데 평소에 하던 그 세부적인 기능을 다 진행시킬 수 있어, 없어? 없지. 몇 가지밖에 안 되지. 그지? 그건 컴퓨터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스스로 컴퓨터 시스템을 뭐 하려는 태도야. 인간도 똑같다고. 인간도 너무 스트레스에 부하가 걸리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모드 들어가는 거야? 안전 모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두뇌와 신체는 갑자기 안전 모드를 꺼. 소위 생활의 안전 모드 같은 걸 켜는 거야. 안전 모드는 전력을 많이 쓰겠어, 적게 쓰겠어? 저전력 모드로 들어간다고. 됐어?
평소보다 기능은 떨어져 그러니까 뇌가. Just like when the battery on your phone. 너의 폰에 있는 배터리가 is running low. 떨어졌을 때, run low. 배터리가 낮아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와 똑같이 저전력 모드는 들어가면 에너지를 아껴주겠지. For most basic functions. 뭘 위해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겠지. 됐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배터리의 수명을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늘리려고. 너네 다 아이폰 쓰니까 알 거 아니야. 20% 미만 되면 자동으로 노란색 저절전 모드 들어오지 않아? 설정 안 해놨어? 그거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휴대폰이 남은 20%를 이제 최소한의 기능으로 아끼겠다 이런 거야. 자 그럼 이게 지금 휴대폰 얘기가 아니잖아. 사람 얘기거든. 그래서 when you are in this mode of living, 이 this mode of living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안전 모드야. 언제 생긴다고 스트레스 존나 받으면 우리 뇌는 알아서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이때 너의 두뇌는 revert 되돌아간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제일 어려워. 정신적 휴리스틱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연결교제 중요한 거야. 수특 영어에서 나왔지. 휴리스틱. 휴리스틱이 뭐였어? 발견적 문제를 근데 그게 뭐야? 정확히 말하면 뭔가 모를 때 휴리스틱 꼭 알아야 돼. 그렇지. 뭔가 모르거나 하기 힘들 때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속담 하나 얘기할게. 옛날 버릇 나오는 거야. 알겠어? 지훈이가 수업 시간에 졸던 옛날 버릇이 나온다면 이제 휴리스틱이야.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거야. 야 봐봐.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정신이 맑고 아주 활기찬 상태야. 그럼 뭔가 사람들이 하던 걸 하려고 해.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 너네 한번 기억해봐. 막 활기가 넘칠 때는 하던 걸 하려고 해.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덥다가 가을에 선선해지면 갑자기 야 이제부터 운동 좀 해볼까? 이제부터 뭘 배워볼까? 이 짓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요즘처럼 더워서 스트레스를 오방받으면 그러면 뭘 새로 해보려고 하겠어? 하던 것도 힘들어. 하던 것도 힘드니까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한다니까. 선생님 와이프가 그 음료수를 탄산을 못 먹게 해. 그래서 이제 나도 이해하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못 먹게 해서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 가서도 집을 때 이렇게 이거 있지만 옥수수 수염치 물 이렇게 고르거든. 근데 박상현, 하태영, 송지훈, 양현이 숙제 안 해오고 쌤한테 걔가 스트레스 졸라 받았어.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은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편의점 씨 목말라.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캔집에서 그럼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이거 왜 먹었지? 예전에 먹던 대로 하는 거야. 이게 휴리스틱이야. 오케이? 뇌가 생각하기 싫을 때 나오는 게 휴리스틱이야. 오케이? 좀 더 설명하면 우리 하영이 다이어트 해봤을 거 아니야.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절제할 거야. 잘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서 야 너는 뭐야 너 그만둬 너 할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막 줘. 막 받다가 에이씨가 몰라 하면서 옛날 버릇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옛날에 먹던 대로 먹고. 그래서 이게 다 그 니네가 막가파가 되는 게 뭐가 원인이야 태영은? 막가파가 되는 게 스트레스 여기서 막가파가 된다는 건 휴리스틱으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에 하던 대로. 됐어? 그래서 정신적인 휴리스틱 상태로 너의 뇌는 되돌아간다는 얘기야. 그게 뭐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무슨 길이야? 지름길이야. 근데 계속 가야 돼. 이 지름길은 멀쩡한 정신에서는 네가 가려고 했어? 피하려고 했어? 대부분 안 좋은 거니까 휴리스틱이. 하던 거니까. 그지? 그래서 뒤에 설명 보니까 어때? 이 지름길은 네가 그토록 간절히 뭐 하려고 했던 거야? 피하려고 했던 건데 또 도로아미 타버리 되는 거야. 알겠어? 그게 곧 뭘 의미하지? 미닝 분사구문으로 네가 뭐 한다는 걸 의미해.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도 올드 옛날 버릇을 또 반복한다는 거야. 그 습관은 뭐였는데도 쉐이크 뭐니? 야 이건 나디야. 하는 거. 쉐이크는 이거야. 너네 그런 말하고 그래. 떨쳐내다. 피하는 거야 이것도. 하면 안 돼. 안 돼. 네가 떨쳐내려고 노력했던 그 낡은 습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됐지? 이런 경우에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그래서 리페어는 알지? 이건 뭐야? 리페어는 수리하고 고치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부정어 앞에 있는 임페어 알아? 임페어? 손상시키다. 반이어니까 리페어는 오히려 고치는 거고 임페어는 망가뜨리는 거. 오케이? 이런 경우에 의사결정은 당연히 수동태로 손상받게 되고 그리고 너의 두뇌는 will take the route 경로를 취하게 되는데 세 번째 나와 똑같은 얘기가 그때 휴리스틱 속에 빠져가지고 네 뇌는 어떤 경로를 택하겠어? 이전에 많이 이동됐던 길을 택하는 거야. 이게 뭐야? 옛날 버릇이야. 옛날에 많이 이동됐던 길. 됐니?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내려냈잖아. 연계교재니까 휴리스틱이 뭔지도 딱 기억해놔야 돼. 휴리스틱은 뭐다? 경험 법칙이라 그래. 짧게 줄이면. 과거에 많이 경험한 쪽으로 또 하려고 하는 습성이야. 휴리스틱. 오케이? 그 수특 영어에서는 이게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랬어. 좋은 점은 뭐야? 순간적으로 최상은 아니더라도 판단력이 필요할 때 그때는 뭔가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던 대로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휴리스틱 때문에 이걸 처음 보는 데가 음료수라고 쳐. 누가 줬어. 처음 보는 거. 새로 나왔네.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 뚜껑을 돌렸다서 먹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휴리스틱이 없어. 경험 법칙이 없으면 이거 똑같은 물병이 아니네? 잠깐만. 이거는 어디가 입구일까? 아, 이쪽이구나. 여기 손이 있어. 이렇게 비틀어서 따면 따질까? 이렇게 해서 언제 누가 해? 그치? 그냥 비슷한 물병만 보면 이거 똑같겠지. 이렇게 여는 거 있지? 이건 휴리스틱의 장점이야. 됐어? 하지만 내가 뭔가 하던 경험치를 하던 경험 방식을 바꾸려고 할 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지. 그게 튀어나오게 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자, 그래서 반문을 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았어. 받아가지고 좀 편해지고 싶어. 그래서 좋은 길로 가야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에서 굳이 좋은 길 놔두고 힘든 길로 가려고 하겠어, 인간의 뇌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굳이 당신은 run down, 뛰어내려가겠는가? 진흙길을 뛰어내려가겠는가?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고 그냥 모터웨이, 도로 위를 운전해서 갈 수도 있는데 되니? 아니 평소 때는 운동하려고 진흙길을 갈 수도 있지. 요게 중요해. 언제? exhausted. 그렇지. 이 지쳤을 때가 뭐야? 뭐 받았을 때? 물어보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졸라 힘든데 좋은 길 놔두고 힘들게 가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좋은 길을 간다 이거지. 좋은 길이 여기서 뭘 상징해? 휴리스틱. 오케이? 옛날 습관. 그 얘기하는 거야. When we are living like this,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뇌는 절대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이런 휴리스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뇌는 절대로 prioritize,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아. 무엇에 대해서? 만드는 것, 습관적이고 행동적인 변화를 만드는 걸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쉬운 말이야. 휴리스틱이 우선인데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지. 종합해볼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전 모드, 휴리스틱 모드로 들어가지. 그럼 뇌는 새로운 변화를 원해, 안 원해? 여기 있잖아. 새로운 변화 하려고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전 없이 그대로 사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이 종합 결론이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 모드에 들어간다는 건 휴리스틱 모드에 들어가는 건데 휴리스틱 모드 속에 있는 뇌는 절대로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발전 없이 쭉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확대시켜서 얘기하면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끔씩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저기 어디야 세미나를 저기 어디 가평으로 떠나겠습니다. 들어봤어? 워크샵 이런 거? 풍경 좋은 데 가가지고 회사원들끼리 같이 놀면서 노는 게 아니야. 그게 야유회 노는 게 아니야. 뭐 해보자는 거야? 안전모드에서 좀 벗어나보자.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휴리스틱 모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꾀해보자. 이런 거야. 오케이? 너무 좋은 질문이야 이거.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인데 여기 답을 써야지. 휴리스틱 모드에 들어있을 때 너의 뇌에 해당되는 하드웨어는, 응? 그럼 봐봐. 휴리스틱 모드에 뇌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나쁜 거야? 왜 나쁜 게 아니지? 뇌는 어찌되었든 시스템을 뭐 하려는 거야? 지키고 보호하려고 안전 모드 들어간 상태야. 안전 모드가 휴리스틱이고, 물론 단점은 습관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뇌가 버티려고 이 모드에 들어간 거만. 그럼 뇌가 놀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뇌에 해당되는 하드웨어는 정말 미안, 녹화하는데 또 욕할 뻔했네. 하여튼 엑스나게 일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는 크래싱이 뭐야? 충돌이지. 컴퓨터 프로그램 깔 때 충돌하면 안 되지. 충돌이 없는 상태로 어떠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뭘 상징해? 유지야 변화야? 변하지. 안전모드 속에서 변화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걸 억지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돼? 안전모드인데 억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변화를 시키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망가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거꾸로 하면 뭐가 나? 크래싱. 충돌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건 뭐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 반드시 뭐가 난다? 충돌이 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밑줄만 얘기했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가장 인접한 거 5번 볼까? 뇌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습관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바꾸면 충돌 나. 오케이? Under stress에서는 as it aims to conserve energy. 왜? 그 하드웨어의 목표는 뭐 하는 거니까? conserve energy.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니까? 에너지 보존, 컨저브 아직도 안 해봤어? 컨저브. 에너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걔는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는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단 말이야. 변화했다가는 뭐 나니까? 충돌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뭐라 그래? 항상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랬지? 그럴 때는 보통 뭘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안전모드 들어가고 휴리스틱에서 뇌는 최선을 다하지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변화나 발전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었어.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봐야 돼.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야. 이런 스타일로. 자, 드디어 3강 주제 넘어갈 텐데 기출문제부터 볼게.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문제야. 맨 앞에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 브레이트 책 아직도 안 왔어? 그 원수업권 왔는데 딴 건 책이 올라가고 아, 책을 아직도 몰랐다고? 저 방금 때 문제 3번 한 번만 아직도 안 왔다고? 원수업권 샀는데 특강권 뭔지 올라가고 너 나 약 올리는 거지? 아니요. 이 정도 되면 약 올리는 거지 뭐. 지금 살한 지가 언젠데 지금. 살아는 지가 언제였어? 네가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주면 내가 발전을 못해. 안전모드 들어갔단 말이야. 태영이 가서 가지고 와. 교실 프린터 알지? 3번 해석해야 된다고? 뇌는 할 수 없다. be unable to니까 handle, 스트레스를 다룰 수 없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았을 때 변화를 할 수 없다. 전혀 달라. 뭔가 비슷해 보여도. 이건 소재가 다르다고. 스트레스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다루려는 게 스트레스 그냥 받는 거야.
받으면 변화를 못 한다는 거지 스트레스를 뇌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 스트레스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되지도 않는 스트레스를 해결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계속 해결하려고 힘쓰다 보면 나의 어디에 부딪히게 된다. 한계. 그리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아. 스트레스는 보통 외부에서 오는 거거든. 그렇잖아? 아니 태영이 같은 애들 내가 스트레스 주면 뭐 나를 죽이지 않는 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 상황인 거지. 자, 요거 한 10분 컷이야. 잘 봐. 기출인데 이게 이미 수능에 나왔던 문제니까 요 정도가 만만하다. 그러면 지금 조금씩 학습이 나아지는 거야. 일단 문제 풀이를 넘어서 해석 봐봐. 뭐 딱 보면 니네가 고3이니까 이 정도 딱 그러면 첫 문장이 아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구나 판단이 오지 않겠어? 무슨 판단이야? It is much more natural to be surprised. 뭐 가주어 진주어겠지. 훨씬 더 자연스럽겠지. 진주어 뭐 하는 게? 놀라는 것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근데 여기 무슨 급이 있어? 은근히 이런 거 잘 봐야 돼. 비교급 된 짝꿍이잖아, 그치?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도 있고 해석하는 방식이 빠르게 해석하려고 해주는 거야. 이것보다야 이것에 의해서 놀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의해서. 자, 뭐보다야? 현상, unusual은 뭐? 비정상적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거야. 일상적이지 않은 거니까. 특이한 피노메나 기억나? 단수는 피노멘이 아니고 복수가 현상이니까 여기서 현상들이야. 이클립스는 뭐야? 일식도 이클립스고 월식도 이클립스야. 근데 둘을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데 구별할 때는 일식은 솔라 이클립스. 월식은 뭐겠어? 루나.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 너에게 솔직하지 못한 기적의 세일러문. 세일러문이잖아. 걔가 쏘는 파워가 루나 파워 이러잖아. 루나 수능에 나와. 루나는 달, 솔라는 태양. 오케이? 그래서 니네 알고 있나? 지구과학 다 들었어? 일식, 월식은 어떤 원리 때문에 생겨?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 아니야? 자전과 공전이 겹치다 보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침에 해 뜨고 지는 것도 자전과 공전 아니야? 하루 지나는 게 자전 공전 아니야? 그러면 일식과 밤낮이 반복되는 건 원리가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요걸 잘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영어만 해서는 안 돼. 수능 영어는. 하지만 옛날 사람이 봤을 때는 일식이 어때? 원리는 내가 똑같다 그랬지. 해 뜨고 지는 거랑 일식이 원리가 똑같다 그랬지. 근데 뭐에 더 놀래? 아니 오늘 아침에 해 뜨고 해 지는 거 보고 놀래겠어? 일식 보고 놀래겠어? 그래서 첫 줄이 그거야. 일식 같은 현상들, 이상한 현상들에서 놀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뭐보다는 보통의 현상들, 그냥 물체가 떨어진다든지 떨어지는 물체, 아니면 연속이야. 석세션이 연속이야. 무엇의 연속? 밤에서 낮으로, 낮에서 밤으로 연속되는 거. 이거보다는. 됐니? 많은 문화들은 invented, 그래서 God, 신을 만들었어.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신이 왜 만들어졌어? 눈으로 봐서 뭐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신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하느님이 화났다고 그러죠. 사실은 제우스라는 신도 무슨 현상 때문에 만들어졌어? 지우스. 번개. 이 졸라 무섭거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번개가 왜 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어? 제우스라는 신이 하늘에서 노여움을 표시할 때 하늘에서 던진다 이런 개념으로. 저 북구 유럽에서는 토르를 만들어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신을 만들어냈다 설명하기.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한 일식을 처음 받을 때 이 일식이 뭐 했겠어? 충격을 주고 겁을 주고 놀람을 줬겠지 그들. 아니 거꾸로 하면 그들을 충격을 주고 깜짝 놀라게 하고 놀라게 했던 그 일식들을 설명하고 신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무도라고 번역하는 이유를 잘 봐. very few니까 거의 없는 거야. 그 누구도 상상했어 안 했어? few니까 안 했다고. 신 무엇의 신? 낙하 물체의 신 이런 거 없다고. 일식을 관련된 신은 있는데 이거 인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지? 이것도 과학 현상이잖아. 근데 뭐야 저 일식도 과학 현상이잖아. 그건 신을 만들고 그 옛날에도 고대 시대에도 이거 놓으면 떨어지고 했을 텐데 왜 떨어지지? 신기하다. 신 만들어야 돼.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오케이? 요거 잘 봐. 그들은 were accustomed거든. 얘네 used to 배울 때 이거 배웠어?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있지. 익숙하다. 어? 요게 be가 get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used가 accustomed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accustom. 그래서 get accustomed to 해도 똑같은 뜻이야. 호환이 다 돼. 뜻은 다 똑같아.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하다. 됐어? 적어놨으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be accustomed 뭐 나와야 돼 원래 뒤에? to가 어디로 간 거야? 얘로 간 거야. 저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 이게 어디 있었다고? 원래 여기 있는 거야. 그럼 to 다음에 없어진 말이 선행사지. 그 선행사가 뭐야? 떨어지는 물체야. 그럼 어떻게 설명해? 떨어지는 물체에 관해서 신을 상상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 떨어지는 물체에 대해서 그들이 매우 어땠기 때문이야. 그건. 익숙했기 때문이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간다. 그 와중에 뭐가 들어있어? 소대.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돼? 떨어지는 물체의 신을 상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물체에 대해서 그들이 매우 어때서? 익숙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 물체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눈치를 깠어 못 깠어? 알아채지 못했다고.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과학현상인데 그걸 과학현상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지만 reason, 일식의 아까 얘기한 거야. 일식의 이유와 궁극적으로 같아. 궁극에는 the same as 같아. 이게 대시 reason 받는 거야. 일식의 이유는 바로 연속이라고 했지. succession. 무엇의 연속? 낮과 밤의 연속의 이유랑 어때? 같다 그랬잖아. 지구의 자전공전. 원칙적으로. 그게 뭔데? 원칙이 바로 천체야. celestial bodies가 천체.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 똑같단 말이야. 공통 원리. 그리고 그 천체의 기본을, 천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바탕을 두고 있다. 누구의? 뉴턴이 정리한 인력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계를 못 벗어나는 거야. 태양이 뭐 하고 있으니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못 벗어나니까 뺑뺑 돌면서 낮도 생기고 밤도 생기고 또 뭐야? 일식 월식도 생기고 하는 거야. 기본 원리가 똑같아. 그리고 방법. 그것이 설명하는 방법을 근거로 하는데 왜 사물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그것들을 놔버렸을 때 왜 사물은 떨어지느냐를 설명해주는 이게 뭐야? 그것이 바로 뉴턴의 인력의 법칙이야. 그치? 지구가 태양계를 못 벗어나는 것도 인력의 법칙이고 지구 안에서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게 아래로 가는 게 아니야.
지구 중심을 향해서 당겨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게 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건 바닥이건 뭐야? 지구의 중심부 쪽으로 향한다는 거지. 그럼 어때? 지구 공전 자전하는 거나 물체 떨어지는 원리나 기본적으로 같아 안 같아? 당기는 힘이 있다.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지? 이런데도 우리가 놀라는 건 다르잖아. 원리가 같은 현상인데도 우리가 어떤 건 놀래고 어떤 건 안 놀래잖아. 그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학자에게는, 물리학자라면 말이야, 그 보통의 이제 주제 나와. 보통의 그리고 습관적인 건 반복되는 그리고 아주 빈번한 그것들을 모아는 것이 이게 주어야. 추상명사화된 거야. The ordinary 어떤 것들, 보통의 것들, habitual 반복되는 것들, 습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빈번한 것들 있잖아. 이것들이 그러므로 이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허락해준다. 목투 우리로 하여금 to understand, to account 설명하기를 허락해준다. 두려움을 주고 특이한 사건을 설명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좀 씹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최소한 물리학자라면 연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가야 돼? 특이하고 이상한 것도 평범한 것과 원리가 똑같지. 그럼 뭐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야 돼? 평범한 걸 연구하기 시작하면 특이하고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말. 알겠니? 그래서 인만 저 TV에 나올 때 과학자들 뭐 나오잖아. 이거 좀 신기한데 일반인이 그러면 신기할 게 전혀 없죠. 하면서 첫 번째 예시를 뭘 들어? 특이한 거, 평범한 거. 그러니까 일식 참 신기해요. 그러면 과학 유튜버 같은 애들이 전혀 신기한 게 아닌데 일단 보실래요?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 시작하는 거 많이 봤어? 그게 물리학자의 태도야. 아마 TV 프로그램 보면서 많이 봤을 거야, 그지? 정전기 이게 머리카락이 쭉 펴서요, 신기해요. 애들 그러면 잠깐만. 그럼 너 지금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한번 비벼볼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쉽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주제인데 물리학자라면 뭐부터 이해해야 된다? 특이한 거, 보통의 거. 그것이 결국은 특이하고 이상한 것을 없애준다는 얘기야. 되니? As such. 따라서. 이건 이제 외워야 돼. 따라서. It was thus necessary. 따라서 그러므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항상 물체는 왜 떨어지는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뉴턴이 했던 대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범위에 bizarre 상당히 어떤 현상?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물체는 왜 떨어지지? 그리고 뉴턴이 이걸 어떻게 정리했지? 그런 원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일식이고 이런 걸 설명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면 우주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의 많은 범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본적인 질문인 물체는 왜 떨어지는가? 뉴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 이것부터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이런 걸 무슨 물리학이라고 해요? 기초 물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초 물리학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고급 물리학이 그렇게 야, 기초 안 하고 고급부터 본 사람들은 다 온통 이상한 거 투성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질문할게. 양자 물리학이 어렵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일반인들이 어렵다 그러는 거. 기본 물리학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보면 갈리잖아. 요새 양자 물리학 유튜버들 많이 하는데 물리학자들 나와가지고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지? 물리학자들은 걔네들 기초 물리학을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양자 물리학 얘기만 딱 꺼내면 우리들은 와, 물리학 어렵다, 신기해 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깝치는 거야, 나와가지고. 어려운 거 아닌데 많이 들어봤어. 요새 유튜버 누구냐? 광 유튜버 있잖아, 그거.
침대 막 선전하는 게 있잖아 과학 유튜버. 아니 그 퉁퉁하게 생기고 안경 쓰레 있잖아 그게 누구야? 궤도인가? 궤도 유튜버 궤도 있잖아 궤도. 아 몰라 유튜브 안 보는구나. 궤도가 맨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 자 정답은 그러면 주제문이니까 포괄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 선택지만 해석을 해볼게. 1번 이 주제가 뭐 함축어구도 아니잖아. widespread 널리 퍼져 있는 선호도 preference mythical 신화적인 설명들 과학적인 설명들보다 앞서는 신화적인 설명을 더 좋아하는 선호도야? 1번은 쉽게 말하면 과학적 설명보다 신화적 설명을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아니고 두 번째 limitation 한계 이게 지금 뉴턴의 원칙의 한계점을 얘기한 거야. 반대지. 2번 쓰면 또라이야. 방금 뭐라 그랬어? 일식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뉴턴의 법칙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3번 영향력 과학적 해석의 영향력 인지의 영향력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과 인지의 영향력. 뭐 말인지 모르겠어. 4번 need to pose pose가 뭐지?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야. 문제를 제기해야 될 필요성 무엇에 대해서? usual 뭐야? 평범한 것에 대해서. 그거 왜 하지? 평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왜 하지? to understand the unusual 이상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usual의 질문을 던져라. 이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4번 너무 답이지. 자 5번 difficulty 어려움 drawing 끌어내는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 특이한 현상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정답은 누가 봐도 4번이겠네. 됐어? 자 5분만 휴식.